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는 1년 반을 지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가 쏘아대는 미사일과 드론은 전쟁과 관계없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서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엔에 의하면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민간인 23,60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민간인 시설, 특히 전쟁과 관계가 없는 병원, 학교, 어린이, 유치원 등의 시설을 무차별 포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그 의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저항 의지를 꺾겠다라는 데 큰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저항 의지가 꺾이기는커녕 점차 우크라이나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푸틴의 이러한 야만적인 전쟁 행위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로 전쟁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방 국가들의 공통된 의지에 따라서 러시아 본토 공격을 극히 억제해 왔습니다. 전쟁이 1년을 훌쩍 넘기면서 민간인 사망자는 수만 명에 달했고,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 전 도시를 상대로 러시아가 전쟁을 도발했는데 러시아 본토 타격은 당연한 게 아닌가. 전쟁이 자국 내에서만 벌어지고 있고 자국의 모든 시설이 파괴되고 죄 없는 민간인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우리는 침략자의 본토 공격으로 대응을 못하나. 네, 그렇지만 자제해왔던 전략적인 인내, 이제 더 이상 고수하기가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점차 전선의 배후인 러시아 본토 타격으로 공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만류하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또 침공을 당한 나라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방어 행위이기도 하죠. 금년 들어서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벨고로드 등 러시아 본토 공격에 주저하지 않고 드론과 미사일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 지난 현재 시간 20일 BBC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날 수도 키이우 북쪽 100km 지점에 있는 우크라이나 체르니우 도심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미사일 공격으로 6살 난 어린 여아를 포함해서 7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부상자는 15명으로 알려졌죠. 5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되었다고 체르니우 주지사가 설명했습니다. 사상자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와 극장, 대학 등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바로 전날이 정교회 기념일인 구세주 변모 축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신자들이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겠다. 네, 이렇게 대응 방식이 달라져 갑니다. 똑같이 본토에 보복 공격을 할 테니 기다리라는 그런 경고지요. 곧바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크루스크주의 드론으로 철도망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그리고 흑해까지 전쟁 지역으로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한 한 점령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피난을 하지 않고 집을 지키면서 지역 민방위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이라는 인간이 21세기 잘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아직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양쪽에 수많은 젊은이가 죽었는데 도대체 노리는 게 뭔가? 땅인가? 땅이라면 러시아는 그 드넓은 땅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가? 평화가 빨리 와야 한다 라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영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8월 20일 러시아 북동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안쪽 솔치2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자랑하는 투플랫 22 공격기가 화염에 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테러 공격을 받았다. 항공기 한 대가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스크바 공항도 한때 폐쇄되었었죠. 우크라이나 민간 항공 전문가의 말로는 모두 투플래스 23 M3 두 대라고 주장합니다. 이 투플래스 22 폭격기는요,
미국의 B-52 폭격기와 맞먹는 대륙간 폭격이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로 항속거리가 32km, 24,000km의 재래식 폭탄과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는 음속의 2배, 시속 2,300km를 나를 수 있는 전략 폭격기입니다. 나토에서는 코드명으로 백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 이 솔치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투플래스-23 M3가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르시의 한 아파트 단지를 강타해서 30명이 숨졌던 일이 있었죠. 핵 전략 폭격기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민간인 거주지를 미사일로 폭격한다? 기막힌 러시아의 추악한 전쟁 범죄를 언제까지 보아야 할지요. 러시아가 저질러왔던 일방적 민간인에 대한 이러한 만행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요, 꼭 그만큼 보복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으니까 푸틴궁이 있는 모스크바 방공망을 잠시 볼까요? 여러분, 모스크바시 전체는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이 공격해올 때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 100기가 배치되어 있고요. S-50M 콤플렉스 같은 우수한 대공 방어망이 촘촘히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방공 레이더는 드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수시로 모스크바를 들락거리며 자폭하고 있죠. 드론 한 대 잡자고 빼곡히 쳐놓은 고가의 첨단 방공 무기로 요격할 수도 없고 새처럼 저공으로 날아다니니 방공망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태죠. 우크라이나는 요즘 부쩍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찰용 드론, 선박용, 선박 공격용 드론, 기뢰 제거 목적의 해상 드론, 소형 폭발물을 장착한 레저용 드론,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자폭 드론 등 온갖 종류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방해 장치인 제밍, 또 반제밍 장치 생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요, 지난 1년간 모두 1만 명의 드론 조종사를 양성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내에 1만 명을 더 추가로 배출한다고 밝히고 있죠. 32살의 우크라이나 부총리 미하일 페데로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과 조종사 양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에 이란제 샤헤드 드론의 공격에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대공 방공망을 보강하면서 지난 5월 말까지 1190대의 샤헤드 드론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중 최대 930대를 격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78%의 요격 성과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등지를 공격하는 데 쓰는 자폭 드론은 비버라는 이름을 가진 우크라이나 생산 드론입니다. 항속거리 800에서 1000km로 휘발유를 원료로 쓰는 드론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거리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불과 450km 떨어져 있으니 그보다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는 고가의 극초음속 폭격기를 날려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는 값싼 비버 드론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와 러시아 주요 목표물을 타겟으로 때리고 러시아 시민들을 지금 멘붕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